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R&D 사업을 갑자기 예정이 없었던 그런 아주 괜찮은 사업을 공고를 했네요. 예, 202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기부의 R&D 사업 중 일종의 역사와 전통을 잇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 안에 글로벌 협력형 R&D라는 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공고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항상 강조를 드렸죠. 모든 사업 중 신규 사업이 제일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때, 사람들이 정보가 별로 없을 때 가져가기가 아주 쉬운, 그나마, 왜냐하면 신규 사업이 아니고 그 다음 2년차, 3년차로 접어들면 소문이 좀 나거든요. 입소문이. 그렇기 때문에 좀 경쟁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이번 사업 공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협력형 R&D가 새롭게 사업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보시면은 사전 기획형, 수요 연계형, 자유 공모형, 예비 연구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 접수가 5월 16일에서 5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영상은 이 예비 연구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연구형의 경우는 일정한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는 트랙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비 연구형은 수시 접수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작년 연말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통합 공고가 있었죠. 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도에 우리 중기부에서는 어떤 R&D 사업을 할 것인지 이렇게 대략적인 타임라인도 설명해주고 어떤 사업들이 공고될 것인지 설명해주는 그런 통합 공고가 있었는데, 글로벌 협력형 R&D 사업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보시면은 이번에 시장 확대형이라고 이렇게 내용은 있었는데, 자세한 글로벌 협력형 R&D는 이번에 신규로 공고되었다고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에도 신규 사업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에 디딤돌 사업, 팁스 사업에 많이 도전을 하는데요. 왜냐면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이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사업에서는 일종의 벽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매출액이 20억 원이 넘어야지 이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사업, 수출 지향형, 시장 확대형, 시장 대응형 사업에 신청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제한 때문에 이 수출 지향형 같은 경우는 4년에 20억, 시장 확대형 같은 경우는 3년에 36억 이렇게, 그리고 시장 대응형 같은 경우 2년에 5억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매출액 제한 조건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이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사업은 좀 신청하기가 어려웠죠. 자, 근데 이번에 제가 설명드리는 글로벌형 R&D 사업에서는 그 매출액 제한 조건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스타트업들이 도전하기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때 통합 공고 때 산학인 콜라보 R&D, 그리고 지역 주력 산업 연계 R&D 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연구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 공고가 있었죠. 이들 사업들은 현재 이제 시행 중이고 평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이렇게 보통 매출액 20억 원 이상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매출 한 20억 원 이상일 때 100억, 100억 이상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인데요. 이번에 글로벌형 R&D 사업에서는 글로벌 협력형 R&D는 이 시장 확대형에 속해 있지만 이 매출액 20억 원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글로벌 협력형 R&D 사업 이번에 49개 과제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자, 취지는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 중기부에서 딱딱 지정해 놨습니다. 어떤 글로벌 연구기관과 협력하라고. 그래서 RFP가 떠 있거든요. 그 내용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유공모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우수기관이, 그러니까 신청 기업이 끌고 옵니다. 끌고 올 수 있는, 자기랑 평소에 네트워크 있는 그런 글로벌 연구기관 또는 대학이라든지 보통 갖고 계신 곳도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이런 경우는 자유공모형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조건은 3년에 15억 원이죠. 3년에 15억 원으로 정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데요. 그럼 15억 원 중에서 이 글로벌 우수 기관과 그리고 또는 자유공모형인 경우는 신청 기업이 끌고 온 기관, 어느 스타트업이 미국에 있는 대학하고 잘 어떤 네트워크가 있다면 그 미국에 있는 대학에 15억 원 중에 일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매출액 기준 25원 이상을 미적용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엄청난 제한을 철폐를 한 거죠. 자, 그리고 그 지원 유형이 사전기획형, 수요연계형, 자유공모형, 예비연구형이 있는데요. 예비연구형 같은 경우는 예비연구형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공고가 있었는데 글로벌 협력 R&D 기획 프로그램 MIT, ILP에 참여한 기업에 하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은 항상 이런 게 중요하죠. 사전에 요즘 이제 바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획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 별도의 트랙이죠. 이번 글로벌 협력형 R&D 예비연구형 같은 경우는 별도의 트랙에 미리 어떤 사전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한테 이런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정보를 아셔야지 올해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수를 한 다음에 내년에 그 특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기업만을 위한 R&D 트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기획형 같은 경우는 초격차 분야 중에서 해외협력기관을 사전기획형은 중기부에서 정해놨습니다. 프라운호프 연구소와 퍼듀대학교로. 자,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제가 그 정부 지원금 중에 한 일부를 해외 연구개발기관한테 줘야 된다고 했죠. 줘야 된다고 했는데, 즉 사전기획형 같은 경우는 30개를 뽑는데, 그렇죠? 그러면 프라운호프 연구소와 퍼듀대학교에 30개의 그 과제에 해당되는 그 공동 개발로 참여하는 그런 연구비가 지원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 프라운호프 연구소와 퍼듀대학교가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부랑 사전에 쿠킹을 잘 했겠죠. 자기들이 어떤 과제든 어떤 기업이 선정되든 자기들은 공동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수요 연계형 같은 경우는 독일의 슈타인바이스 재단하고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슈타인바이스 재단이 산하의 여러 가지 연구소를 거느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슈타인바이스 재단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과 협력하는 그런 개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는 주관 기업은 그 RFP가 있거든요. 각 대학이나 퍼듀 대학이나 프라운호프 연구소나 슈타인 그 재단이 어떤 우리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공고문에 올려놨습니다. 그 사례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이네요. 그리고 위탁연구개발기관. 자, 대학하고 연구기관은 비영리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는 참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위탁으로만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이 그 해외 연구개발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전기획하고 수요 연계형은 기관이 정해져 있죠. 프라운호프 연구소, 퍼듀대학이죠. 그래서 이들 해외 기관하고 협력도 하시고, 그리고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을 끌고 오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 그리고 위탁이 필요할 때 대학이나 연구소도 끌고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사업 안내는 일단 해외 협력기관 물론 RFP는 떠 있지만요, 좀 자세하게 상담이 필요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연락처가 나와 있네요. 사전기획형 사업, 제가 설명드릴 세 가지 유형 중에
사전기획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전연구에서는 목표 과제수를 한 30개를 최종적으로 연말 정도에 최종적으로 2단계 본연구에 들어갈 목표 과제수가 30개인데요. 우선 1단계에서 이번에 신청 접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각 RFP별로 뭐 A 업체도 신청할 수 있고 B 업체도 신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정평가를 거쳐서 RFP별로 신청받은 RFP별로 한 개의 기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1단계 사전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1단계가 끝나면 단계 평가를 거쳐서 2단계 본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 선정되면 45개를 뽑는데요. 1단계에 선정되면 6개월 동안 1.1억 원을 지원을 하고요. 2단계에 이제 하반기에 연말에 2단계에 본연구에 선정되면 13.3억 원, 두 개 포함해서 15억 원 이내라고 하네요. 자, 지원 자격은 보십시오. 매출액 제한이 없죠. 단지 필요한 것은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신청할 수가 없고 중소기업이면서 기업 부설 연구소를 갖고 있어야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부담 비중이 25%이고요. 그중에 현금 부담이 일부 되겠죠. 그리고 글로벌 협력형 R&D 사전기획형 제출 서류를 보시면 일단 요약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데 본문이 10페이지 이내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고문에 보시면은 해외 협력기관이 협력을 원하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술 분야별로 세부 내용이 기술 요약서 형태로 자세하게 어떤 개발을 하고 싶다. 이제 RFP가 되겠죠. 그래서 그 공고문을 보시면 우리 회사가 우리 스타트업이 하고 있는 협력 기술 분야에 어떤 기술 개발 내용인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한번 신청해 보실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런 글로벌 협력 과제의 어떤 선정 이력을 갖고 계시면 다른 사업들한테 선정될 때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해외 네트워크를 그만큼 R&D 차원에서도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증빙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프라운호퍼 연구소 그리고 퍼듀 대학교의 각각의 그 RFP 관련 내용이 공고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자, 수요 연계형 사업, 아까 설명드렸던 것은 사전 기획형이고 지금은 이제 수요 연계형인데요. 신청 절차는 아까 사전 기획형하고 똑같습니다. 1단계에서 우선 신청 접수를 받아서 2단계에 최종 선정을 해서 본 연구를 진행합니다. 자, 슈타인바이스 재단에서 협력 기술 분야를 딱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기술 요약서 공고문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자유공모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구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이 끌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 국외에 소재한 기업, 연구소, 단체 등 해외 협력기관과 공동 연구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서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국외에 소재한 기업도 됩니다. 앞에서 뭐 프라운호퍼 연구소라든지 퍼듀 대학이라든지 슈탄바이스 재단이라든지 이런 비영리 기관뿐만 아니라 국외에 소재한 기업, 자, 영리기관이죠. 영리기관도 신청 컨소시엄을 이뤄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바이오 헬스, AI 빅데이터네요. 11개 내외를 신청합니다. 지원 분야가 좀 참고 1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꼭 기술 예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 자격은 일단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해외 연구개발기관으로는 국외에 소재해야 됩니다. 기업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학이나 연구소, 단체 등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주관 연구개발기관과 해외 연구개발기관 간 국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본 과제 협약 시 국제 계약서 및 변호사 검토 의견서 제출이 필수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좀 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지식재산권 문제입니다. 지식재산권 권리가
완전 해외 기관이 다 가져버리면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 사업을 지원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국내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해외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해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불가피한 경우는 어떤 권리권을 나눠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별도로 계약서에서 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는 확보하도록 계약서 명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변호사 검토 의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지원 대상을 볼까요? 우선 자유공모 이 사업은 우선 보시면은 우선 지원 기업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격차 1000플러스, 그리고 아기 예비 유니콘, 예비 유니콘, 그리고 팁스, 스케일업 팁스에 선정된 기업들이 우선 지원 기업군인데요. 우선 지원 기업군이 아닌 중소기업도 해당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올해 처음 신규로 공고가 뜬 사업이니까 이런 우선 기업 지원 기업군이 아닌 중소기업도 충분히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글로벌 협력형 R&D 자유공모형 같은 경우는 본문이 한 20페이지 이내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